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여율 대표 조장군 변호사예요. 오늘은 저희가 일하다 보면 특히 저희 보상팀 일은 힘든 상황이잖아요. 정말로 골절, 교통사고, 산재해서 여러 가지 저희가 엑스레이나 이런 그런 사진으로 보게 되면 저는 이제 엑스레이 사진을 보게 되면 현장 사진하고 엑스레이 사진, 가급적 사진을 좀 보시나요? 무서워하는 편이긴 한데요. 진짜 좀 힘든 가족분들, 당사자분들 너무나 힘드신데, 그래서 조금 무거운 부분이긴 하지만 저희 또 업무 사례여서 그런 사고 사례, 그 다음에 해법 관련된 여러 이야기들 한번 저희 송준석 과장님한테 들어보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여율의 송준석 과장입니다. 오늘은 사실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너무 무거운 주제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걸 할까 말까 좀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가장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고요. 주제는 일단은 사망사고에 관련돼서 어떠한 보상을 받을 수 있고 또 어떻게 해야지 그나마 유가족분들께 금전적으로나마 좀 위로가 될지 이렇게 준비를 해봤고요. 우선은 사고 내용부터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우선은 사고는 정말 간단해요. 그냥 4차선 도로에서 2차선 도로를 주행하고 있던 차량 한 대가 뒤에 있는 1차선, 2차선을 바꾸는 차량에 의해서 후방추돌을 당하셨고 그대로 바로 이제 사망을 하시게 된 건인데요. 사실은 이게 정말 안타까운 이유는 이분이 출퇴근 중에 이제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나기 위해서 퇴근하는 길이었는데 불구하고 뒤에 있던 단지 음주를 해서 그냥 자기는 신나게 술을 먹고 운전을 한 건데 이게 사고로 이어져서 세상을 좀 떠나게 되는 안타까운 사고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그렇고 변호사님도 그렇고 좀 화가 좀 많이 났어요. 음주운전을 하고서 다른 사람까지 그렇게 해를 가했으니. 그렇다고 이제 저희가 이제 보상에 관련돼서 유가족분들에게 말씀을 나눠드리는데 제가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딱 두 가지였어요. 자동차 보험 받고 산재 보험도 받자. 이렇게 저희가 진행을 했었고 사실은 유가족분들은 이 산재에 관련된 거는 전혀 떠오르지 못한 상태였어요. 애초에 상황이 좀 안타깝기도 했고 그리고 경험이 없다 보시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그래서 무조건 자동차 합의를 어떻게 드려야 돼요? 라고만 저한테 이제 의뢰를 주셨는데 저랑 변호사님이 이거는 산재부터 하시고 연금을 받으신 다음에 그만큼 공제를 해서 자동차 보험을 한 번 더 합의를 받으셔라 라고 해서 일단은 어느 정도까지 해결이 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사실 내용이 정말 황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에 이른 아침이지 한 6시경이었던 것 같아요. 퇴근하시다가 뒤에서 이제 받친 거죠. 측면에서 이제 받쳐서 뒤에 차가 한마디로 고급차였어요. 그런 거 피해자 들어가는 거 그런 건데 그래서 피해자 배우자분은 이제 많이 타시는 국민차였어요. 좀 이렇게 경차 이런 건데요. 우리 엄마들도 많이 타고 그래서 차가 좀 좋았으면 남편이 죽지 이런 말씀도 하시고 자 근데 저는 이게 많이 좀 처음에 정말 의혹이 좀 여러 군데 있어서 제가 이제 의뢰인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담당 경찰이 너무 사건을 덮는 느낌이다. 아니 제대로 된 어떤 동선이나 그러니까 가해 차량은 지금 음주잖아요. 근데 물론 구속은 체포는 됐어요. 초반에 체포는 됐는데 동승자에 있었거든요. 근데 동승자는 입건 안 됐죠. 그냥 가해 남자가 남자는 현장에서 이제 체포는 되긴 했는데 동승자가 없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동승자 있다는 건 나중에 발견이 돼요. 근데 이제 문제가 차가 블랙박스가 2개가 다 없었어요. 두 차량이 블랙박스가 없어요. 그게 말이 돼요? 저는 이제 그래서. 근데 이거는 블랙박스가 없는 상황에서 자 그러면 사고 경위나 이런 부분들 동승자 혹시 운전자 바깥치기도 가끔 있다 보니까
그걸 경찰한테 요청하는 건 당연한 걸 테고, 저희 의뢰인분이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그냥 사건을 좀 덮는 느낌도 있었죠. 그래서 제가 그 의뢰인분 상담할 때 담당 경찰관한테 그런 자료를 좀 더 확보해 주십사라고 막 말씀도 드렸는데, 그 경찰분도 되게 무시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사실은 조금 얘기 길어질 수 있는데요. 제가 옛날에 했던 사건들 보면은 한강변에서 자전거 400만 원짜리, 우리 장군님 손자 자전거 400만 원짜리 훔쳐탄 우리 의뢰인이자 이제 그분이죠. 물론 다른 사건 때문에 그렇게 술 먹고 실수를 했지만, 자, 그분 다음날 저쪽에 그 자전거를 탄 데는 여의도였고요. 저기 검거된 곳은 제 경기도예요. 뭐 제가 지명까지 너무 얘기하게 되면 좀 혹시나 저희 의뢰인 보실까봐. 그 거리를 다음날 그 CCTV 봐가면서 집까지 와가지고 검거를 해갔어요. 자, 근데 사람이 죽었는데 CCTV 블랙박스도 없는 자동차 충돌 사고인데, 그러면 그 가해 차량 동선 조금만 확인하면 어디서 와서 어디까지 다 그거 보고 출발지가 어디고 누구랑 타고 다 알 수 있는 건데, 그거를 경찰이 확인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건으로 담당 경찰한테 얘기해봤는데 되게 뭐 약간 오히려 그러니까 의구심만 증폭되고 해서, 제가 그때 뭐 그러니까 관련된 그 경찰서장 뭐 한 3군데인데요. 막 내용 증명 보내고 막 그랬었어요. 이거 너무 억울하다. 그래서 결국은 근데 우리 의뢰인분이 직접 그 가해 차량의 출발점 근처 인근에 정말 발품 팔아가지고 결국 영상 확보는 했고, 동승자가 있다는 부분은 확인됐는데, 그래서 저희가 동승자 고소도 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사실 그 가해자는 너무나 좀 문제가 커요. 그분 방송도 나왔거든요. 저희 이거 말고도, 이 사건 말고도 또 다른 정말 약간 그런 상당히 엽기적인 그런 또 범행이 있어서 방송에도 나가고 막 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형량이 좀 작죠. 네, 그거는 저도 좀 터무니없다고 예, 생각을 그래서 지금 결국은 이제 뭐 탄원서밖에 낼 게 없잖아요.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런 상황이 좀 많이 안타까웠던 사건인데요. 그래도 돌이킬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겨내야 되잖아요, 상황을. 근데 당장 가장이 그렇게 돌아가시고 나면 처자식이 이제 어떻게 생활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보험금 받는 부분, 그리고 우리 그 보험금에서 저희가 물론 수수료도 받고 저희도 일이다 보니까 업무니까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어떤 힘든 상황에서 그래도 금전적으로는 힘들지 않아야 그 상황을 조금은 더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저희가 그래도 그 사명을 갖고 있고요.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사례는 조금 쉬고 할게요. 감사합니다.